저 여자랑 새 출발할 거니까 위자료 달라고 질척거리지 말고 몸만 나가. 남편이 던진 이혼 서류가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칠순잔치 자리,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였습니다. 복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아들 팔자 폈네. 시댁 식구 9명은 젊은 상간녀를 둘러싸고 박수를 쳤습니다. 10년간 밤낮 없이 헌신한 아내는 한순간에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창고 구석 방치된 낡은 가방 속에 모든 것을 뒤바꿀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 당일 새벽 4시, 서윤은 퉁퉁 부은 손가락을 움직여 갈비찜용 고기에 핏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담가 놓은 고기에서 붉은 피가 계속 스며나와 물이 탁해졌습니다. 서윤은 찬물을 갈아가며 고기를 씻어냈습니다. 50인분이나 되는 갈비찜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날이니까요. 아이고, 또 물을 갈아야겠네. 서윤은 혼잣말을 하며 무거운 스테인리스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찬물이 손목까지 젖어 들어왔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주방 안은 서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옆 가스대에서는 나무를 볶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자 거실에는 시댁 식구 9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를 비롯해 시누이 둘과 그 남편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총 9명이었습니다. 배달로 온 과일 바구니를 뜯으며 모두들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머, 이 사과 정말 좋네. 어디서 주문한 거야? 큰 시누이가 사과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주문했지. 아버님 칠순인데 좋은 걸로 해야죠.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센스가 최고예요. 우리 서윤이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둘째 시누이가 낄낄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며 일하고 있는데도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 수돗물을 컵에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앞치마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현관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민석이 서윤보다 먼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석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친 젊은 여성이 민석의 허리에 팔을 감싸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유라 씨예요. 유라는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젯밤까지 걸레질을 해서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마루 바닥을 유라가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로 밟고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고, 유라 씨 구두 굽이 상할까봐 걱정이네요. 슬리퍼로 갈아 신으세요.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고급 슬리퍼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민석은 서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유라를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유라는 내 사업 파트너이자 내 인생을 바꿔준 귀인이야.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유라는 민석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과찬하시네요. 그러자 민석도 유라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마치 연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가 다가와서 유라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처음 뵙는데도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편안한 느낌이에요. 우리 진짜 언니 동생 하면 안 될까요? 시누이들의 말에 유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요. 서윤은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서윤을 소개하지 않았고 유라도 서윤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식탁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국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유라는 서윤이 밤새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지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간이 너무 짜서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유라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나도 짜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국물을 한 번 더 맛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요리 솜씨가 영 갈수록 못해지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큰 시누이가 혀를 찼습니다. 맞아요.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민석은 서윤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화를 냈습니다. 손님 입맛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 창피하게. 민석은 접시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접시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은 모멸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안방에서 얘기 좀 할까요? 뭘 또 얘기해?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제발이요. 잠깐만이요. 서윤은 간신히 민석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자 서윤은 울먹이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유라 씨가 누구예요? 왜 갑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알 필요 없어. 민석은 냉정하게 말하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서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다 작성해뒀어.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왜 갑자기 이혼을? 갑자기? 너 정말 눈치가 없구나. 유라와 새 출발할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거 바라고 질척거리지 말고 몸만 나가면 돼.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10년 결혼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이제 끝인 거야.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나가. 민석은 서윤의 말을 끊으며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시어머니가 두고 간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촌스러운 몰골 좀 봐. 서윤이 주방에서 일하는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올라온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꼴불견이네. 빨리 내보내고 유라랑 와인 한 잔 마시자.
인정. 유라 언니 진짜 이쁘다. 우리 민석이 복 터졌어.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날짜로 유라가 시댁 식구들에게 명품 가방을 나누어 준 인증샷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라가 선물해준 가방. 나도 받았어. 역시 센스굿. 우리 새 며느리 최고야. 오늘의 만남이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서윤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등 뒤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남의 핸드폰 훔쳐보는 버릇까지 있으시네요. 유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윤을 제외한 11명의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민석과 유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3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왜 안 열리지? 서윤은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을 더 누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누르세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유라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말했습니다. 서윤이 거실로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유라의 대형 이삿짐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과 고급 가방들도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물어보려는데 현관밖 복도에 쓰레기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의 화장대 거울과 옷가지들이 봉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모았던 옷들과 화장품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윤은 급히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 서윤아 왔니?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제 물건들을 밖에 내다 버리셨어요? 새 사람이 들어오는데 헛 물건들 치우는 게 당연하지. 유라가 쓸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물건을 함부로. 이 집 주인이 누군데 함부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이제 저기서 지내면 돼.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일러실 옆 좁은 다용도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용도실은 겨우 이불 하나 깔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청소용품과 빨래 바구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습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싫으면 나가.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서윤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줬던 카드지? 민석은 서윤이 생활비로 받아 쓰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는 민석 명의로 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민석은 가위를 가져와서 카드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플라스틱이 잘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앞으로 내 밥값은 네가 알아서 벌어먹어.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민석은 잘린 카드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지갑 속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회사 다니는 교통비라도 좀. 서윤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통비? 하하.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유라도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붙어 있고 싶어요? 유라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민석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주워가. 이것도 내 착한 마음이야.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고마운 듯 꾸몄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은 바닥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민석과 유라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식탁에 놓여있던 의자가 하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앉던 자리의 의자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유라와 함께 치킨과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부엌에 밥이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시어머니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밥과 반찬을 챙겨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바닥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조적으로 다용도실은 적막했습니다. 오빠, 이거 받으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살짝 문을 열어 바깥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라가 민석에게 고급 시계 박스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민석이 박스를 열어보며 놀란 척했습니다. 롤렉스네.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오빠한테 꼭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에 드시길 바래요. 유라는 수줍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정말 고마워. 이런 비싼 걸. 민석은 감격한 표정으로 시계를 차봤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다. 큰 시누이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복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민석이 팔자 좋다.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축하. 건배 한번 할까? 시아버지도 기뻐하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문을 닫고 다시 차가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서윤은 거실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시누이, 예전에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시누이 사업비 갚아드린 거 기억하시죠? 큰 시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해? 그때 3천만 원이었잖아요. 친정 땅을 팔아서. 증거라도 있어? 큰 시누이가 뻔뻔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지금 와서 따지고 그래? 맞아. 가족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 사실? 사실이 뭐가 중요해?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녹차 찻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며 뜨거운 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이 서윤의 종아리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살을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서윤이 아픔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들어가.
민석은 피를 흘리는 서윤을 보고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쳤는데 네가 괜한 말을 해서 그런 거잖아. 얼른 들어가서 손 씻고 와. 유라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짐짓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라가 인테리어 업자 2명을 데려왔습니다. 저쪽 베란다를 다 밀어버리고 홈바를 설치하고 싶어요. 유라는 서윤이 10년 동안 정성껏 가꿔온 베란다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서윤이 하나하나 심어 기른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미, 허브, 다육식물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는 제가 기르는 식물들이. 서윤이 급히 말렸습니다. 식물? 그런 지저분한 것들 말고 멋진 홈바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유라는 업자에게 지시했습니다. 화분들 다 치워주세요.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야 하니까.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윤이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민석이 다가와서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넌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서윤은 균형을 잃고 화분들이 놓인 흙더미 위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화분에 부딪히며 살이 찢어졌습니다. 하얀 옷에 흙이 묻어 지저분해졌습니다. 오빠, 사진 찍을까요? 기념으로요. 유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시댁 식구들이 흙투성이가 된 서윤을 배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라가 중앙에 서고 민석과 시댁 식구들이 양옆에 줄을 섰습니다. 건배. 모두들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핸드폰 플래시가 번쩍 터졌습니다. 그 차가운 불빛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서윤의 처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용도실에서 찢어진 손바닥을 찬물로 씻었습니다. 물에 피가 섞여 분홍빛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윤의 눈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사를 독촉받으며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창고에 있는 잡동사니들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거야? 유라가 짐 넣을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네, 어머니. 오늘 당장 정리할게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상자들과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코끝을 자극해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시부모가 예전에 던져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 서윤이 가방을 들어 올리자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 잠금 장치가 녹슬어 있었지만 억지로 열어봤습니다. 가방 뚜껑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지 대장, 건물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손전등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비춰봤습니다. 모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분당의 아파트, 수원의 토지까지. 시댁 재산이 모두 서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댁이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막대한 재산들이 법적으로는 온전히 자신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올게요.
필요한 반찬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유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김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법무사는 60대의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법무사님, 급한 상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김 법무사가 돋보기를 쓰고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서류들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서윤은 시댁에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건 명의신탁이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서윤 씨가 완전한 소유자예요. 김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의 불법성을 스스로 자백해야 해요.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재산 가액보다 훨씬 클 거예요. 김 법무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재산들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법적으로는 100% 서윤 씨 재산이니까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이길 수 없어요. 서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역전의 기회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서류들을 다용도실 장판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우편 배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급히 나가보니 등기 우편물이 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민석보다 먼저 우편물을 가로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체납세금 독촉장이었습니다. 박민석 귀하. 미납세액 3억 원에 대한 최종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5년 전 민석이 자신의 인감을 몰래 도용해서 벌인 사업 때문에 생긴 세금이었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계속 세금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급히 핸드폰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켰습니다. 세금을 당장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정지 메시지가 떴습니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서윤은 다른 계좌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계좌에서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민석이 생활비를 끊으면서 서윤명의 계좌들에도 락을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독촉장 뒷면을 보니 더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해외로 도피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민석에게 따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촉장을 서류들과 함께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출국하기 직전에 재산을 현금화하면서 이 세금부터 처리해야겠어. 서윤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물 온 거 있어? 그냥 대출 광고 전단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서윤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런 광고들이 너무 많이 와. 귀찮게 해. 민석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민석 옆에 붙어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가면 명품 쇼핑 실컷 할 수 있겠어요. 구찌 매장부터 들러볼까요? 좋지, 좋지. 돈은 걱정 말고 마음껏 사자. 민석과 유라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면세점에서도 쇼핑하고 현지에서도 쇼핑하고 생각만 해도 신나요. 유라의 목소리에 들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다용도실로 들어가서 장판을 다시 들춰봤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 가치의 재산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벽에 걸린 달력을 가져와서 펜으로 날짜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와이 여행을 떠나는 날이 15일. 그럼 14일에 대출을 실행하고 16일에 출국하면 되겠네. 서유는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야 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공항에서 하고 대출금 인출도 그때 마저 처리하자. 서윤의 손이 달력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중요한 날짜들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모욕과 고통에 대한 복수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백 번 다시 점검했습니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권리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무나물까지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 앉자 서윤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제가 생각이 정말 짧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진작 그럴 것이지. 민석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역시 돈줄이 끊어지니까 정신을 차리는구나. 사람은 쪼들려봐야 철이 든다니까. 맞아요.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것 같네요. 큰 시누이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다행이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착하게 지내자. 시아버지도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윤이 생활고에 못 이겨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심하고 각자 일과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럼 나는 회사 가볼게. 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요. 유라도 명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모두 외출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들과 골드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라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고리 세트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모두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 필요한 자금은 충분하겠어. 서윤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대부업체였습니다. 서윤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매각보다 대출이 심사 기간이 짧고 나중에 시댁이 빚을 떠안게 만드는 더 확실한 복수 방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부업체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최대 한도로요. 서윤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분당 아파트, 수원 토지까지 모든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어머, 이런 좋은 담보들을 가지고 계셨군요. 잠깐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담보 가치도 확실하네요. 시가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총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일 내로 현금 지급이 가능해요. 직원이 승인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다른 대부업체 2곳도 더 방문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총 3곳에서 약 150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은행 VIP 룸으로 이동한 서윤은 다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비자금 은닉용으로 서윤 명의로 개설해둔 계좌들이 있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인감을 확인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윤 명의로 되어 있어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재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계좌에 접속해서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여러 계좌에서 총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병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서윤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 강 회장이 입원해 있을 때 정성껏 간병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드렸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의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서윤 씨군요. 그때 미역국 정말 맛있었는데. 강 회장은 서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야, 명함 좀 가져와. 강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고급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윤 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때 자니가 끓여준 죽 맛이 아직도 그리워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건강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편의점에서 선불폰을 구입했습니다. 새 폰으로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3일 후 출발하는 항공편이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브로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밴쿠버의 안전한 거처를 미리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평상시처럼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유라가 민석 옆에 붙어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 집 명의도 빨리 오빠 걸로 돌려놔야겠어요.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유라가 민석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러게, 그런 것도 빨리 처리해야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핸드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를 쫓아내고 나면 천천히 처리해도 돼. 어차피 재는 법 같은 거 하나도 모르는 멍청이야. 민석이 호기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착하기만 하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죠. 유라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윤은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나오려는 헛웃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온 대출 승인 완료 문자였습니다. 대출 심사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에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서윤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은행과 대부업체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150억 원의 빚을 진 채로 시댁 식구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을 3일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 다 챙겼지? 여권도 확인했고? 민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오빠. 다 준비됐어요.
유라가 명품 캐리어를 끌며 대답했습니다. 시댁 식구 9명이 모두 현관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라가 기획한 가족 단합 하와이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빨리 나오세요. 큰 시누이가 부모님을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 쇼핑할 것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잘 기획했어요. 유라 언니. 둘째 시누이가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유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출발할까요? 하와이에서 신나게 놀다 올게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유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서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에서 계좌를 확인하자 입금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담보대출 50억 원 입금 완료. 대부업체 담보대출 48억 원 입금 완료. 대부업체 담보대출 52억 원 입금 완료. 총 150억 원의 대출금이 일제히 입금되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세금부터 납부하자. 서윤은 즉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3억 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안 매체 인증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OTP 기기나 보안카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급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OTP 기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서유는 민석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여행 가면서 OTP까지 들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처리하려면 신분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공항 은행 지점에서 처리하자. 서윤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집 정리부터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미리 연락해둔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고가전 매입 업체죠? 지금 바로 와주세요. 재활용 업체도 같이 오시면 됩니다. 30분 후 큰 트럭 2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 물건이 정말 많네요. 이 자개장부터 나를까요? 중고가전 업체 직원이 시어머니의 자개장을 가리켰습니다. 네, 그것부터 해주세요. 저기 85인치 TV도 가져가시고요. 서유는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가전제품들이 트럭으로 실려나갔습니다. 가구들과 생활용품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니, 이사하세요? 이웃집 여자가 복도로 나와서 궁금해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인테리어를 싹 바꾸신다고 해서요. 새로 꾸미려면 다 비워야 한다면서요. 서유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인테리어 유행이잖아요. 이웃집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습니다. 집이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서유는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에 2장의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이 집은 금융권의 담보로 넘어갔으니 곧 비워주셔야 할 겁니다. 서윤은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리자 작은 칩이 하수구로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윤은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공항은행에서 세금 납부하고 바로 출국 수속 밟으면 돼. 인천공항에 도착한 서윤은
서둘러 은행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세금 납부 업무 보려고 왔습니다.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전산 장애가 발생해서 처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걸릴까요?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탑승 수속 마감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서윤은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직원을 재촉했습니다. 그 시간 하와이 공항 라운지에 있던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담보대출 실행 완료. 월 이자 납입 안내드립니다. 대부업체. 민석이 문자를 읽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이게? 담보대출이 뭐야? 민석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이웃집 여자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모님? 댁이 텅 비었던데요? 이사 가신 거예요? 뭐라고요? 집이 비었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트럭이 와서 짐을 다 실어 갔어요. 서윤 씨가 인테리어 한다고 하던데.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라와 시댁 식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석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한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1이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집안 재산을 모두 훔쳐서 해외로 도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공항을 막아주세요. 신고자 성함과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이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박민석입니다. 아내 이서윤이 수십억 원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해요. 한편 공항은행에서는 전산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이제 처리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급히 창구로 가서 3억 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받으세요. 서윤은 영수증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모르는 사이에 경찰 전산망에는 이미 민석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름과 함께 출국 금지 요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여권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공항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안 열리지? 서윤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세금을 납부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윤 씨죠? 죄송하지만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출국 금지요? 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액 체납 이력과 도난 및 횡령 혐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금 납부 전산 반영이 늦어진 것과 민석의 허위 신고가 맞물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어.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과 유라 시댁 식구들이 경찰과 함께 출국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를 포기하고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마누라야. 저 사기꾼을 잡아주세요. 민석이 서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집, 내 건물 담보로 돈 다 챙겼지. 이 도둑년아. 민석이 서윤을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그 재산은 원래 제 명의. 뭐가 내 명의야. 다 내가 번 돈이야.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라는 핸드폰을 꺼내어 서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 돈 들고 튀려는 범죄자입니다. 유라가 라이브 방송을 켜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몰래 수십억 원을 훔쳐서 해외로 도망가려다 잡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의 가방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폐물 내놔라. 내 금고에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어디 있어? 경찰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했습니다. 으악, 우리 집안이 망했어. 전현이 다 가져갔어. 공항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석의 주장과 서윤의 고액 대출 기록, 그리고 방금 전까지의 체납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서윤 씨, 도주 우려가 있는 경제사범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세금은 방금 냈어요. 여기 영수증 있어요. 서윤이 급히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 재산은 제 명의로 된 정당한 대출이에요. 범죄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공항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석과 시댁 식구들의 고함, 유라의 생중계,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경찰은 일단 서윤을 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차가운 쇠고리가 서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서윤은 억울함과 공포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석을 노려봤지만 민석은 승리감에 도취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하, 꼴 좋다. 이제 감옥에서 썩어라. 민석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서윤이 연행되는 동안 유라는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라가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가방 안에 우리 돈이 들어있어요. 압수해 주세요. 우리 집 금고에서 훔쳐간 거예요. 호송차 안에서 서윤은 주머니 속 강 회장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 혼자 갇혔습니다. 서윤은 철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완벽하게 짰던 계획이 마지막 1%의 변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민석의 OTP 가져가기, 허위 신고, 세금 납부 전산 반영 지연. 모든 것이 겹쳐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서윤은 자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유치장 앞을 지나가며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피해 액수가 수십억 원이라던데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아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경찰서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대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유치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더 걸어왔습니다. 서윤은 철창 사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일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장 남자가 유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치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윤은
차가운 철창에 등을 기댄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고 목이 말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경찰서가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철창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국내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경찰서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 비서실장 김태준입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번 이서윤 씨 사건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서장 책상 위에 서류들을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이 체포 직전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과 강 회장이 직접 쓴 탄원서였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이서윤 씨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조사실 모니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5년 전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화면 속에서 민석이 서윤 몰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박민석 씨가 부인 몰래 인감을 도용해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서윤 씨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법적으로 완벽한 이서윤 씨 소유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등기부등본과 법리 검토서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석 씨의 주장은 명의신탁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담당 형사들이 당황했습니다. 한편 경찰서 로비에서는 민석과 시댁 식구들이 서윤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된다며? 속이 시원하다. 민석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돈 훔친 도둑년이 감옥 가는 거야. 큰 시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경찰서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강 회장이 경호원 4명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시댁 식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곧장 민석 앞으로 갔습니다. 지팡이로 민석의 정강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야! 민석이 아픔에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은인을 도둑 취급하느냐? 강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철산이다. 이서윤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네가 뭘 안다고. 강 회장의 위압적인 기세에 시댁 식구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유라는 상황이 역전된 것을 감지하고 몰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찍었던 동영상들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재빨리 유라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추가 범죄에 해당됩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담당 형사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을 무고죄 및 사문서 위조,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말도 안 돼. 내 돈이라고. 민석이 절규했습니다. 다리 벌리고 손 뒤로 하세요. 경찰이 민석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찰칵. 서윤의 손목에서 풀린 수갑이 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서윤이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집은 돌려다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이미 대출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곧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라고? 경매라고? 시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서 있는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도 공범이니까 조만간 조사받게 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걸. 유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의 도움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경찰서 입구에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차였습니다. 고생했네, 서윤 씨. 강 회장이 차창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자네 구치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 내 은인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차에 오르자 시댁 식구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왜 서윤이를 건드렸어? 큰 시누이가 민석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둘째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서윤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댁이 살던 집 현관에는 빨간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였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가 대문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시댁이 소유했던 강남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서윤이 받아간 대출금의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월 이자만 해도 수억 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2금융권 채권 추심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누구 살아요? 문 열어봐요. 거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냉장고, 세탁기, 소파까지 모든 집기류가 차압당했습니다. 추심원들이 스티커를 붙이며 물건들을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갈 곳을 잃은 시댁 식구 9명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동네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도 억울해했습니다. 한편 유라는 민석이 구속되고 빈털터리가 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면회를 가는 척하며 민석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도망가야겠어. 유라가 지갑을 들고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유라 씨죠?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유라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뭐요? 이게 무슨... 유라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민석은 면회 온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서윤이한테 연락 좀 해봐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연락을 어떻게 해?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시어머니는 면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민석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유일한 우편물이었습니다. 서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이혼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사유 재산 없음. 민석은 종이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젠장. 하지만 아무도 그의 분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캐나다 밴쿠버에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운타운의 한적한 거리에 예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윤스 플라워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서윤이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 내부는 서윤이 직접 고른 원목 가구들과 화분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에는 여러 음료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유 라떼라는 시그니처 메뉴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국계 교민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안녕. 오늘은 어때?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서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네가 준 카모마일 차 덕분에 정말 잘 잤어. 고마웠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오늘 아침에 쿠키 구웠는데 드셔보세요. 서윤은 갓 구운 쿠키를 접시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해주면 어떡해. 우리 서윤이 참 착하다.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쿠키를 받았습니다. 손님을 배웅한 후 서윤은 카운터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하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가족 파산과 사기 대출의 전말. 기사를 클릭해보니 법정 앞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석과 유라 시댁 식구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며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들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서윤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다 읽은 서윤은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브라우저 창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의 그림자도 아닌 이서윤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한국인 커플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밴쿠버의 봄 햇살 아래서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견딘 모든 모욕과 상처가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잘못들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윤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밴쿠버의 봄 햇살 아래서 평온한 미소를 짓는 서윤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서윤처럼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